안녕하십니까, 원룸마스터입니다. 오늘 시간은 다이빙 마스터로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이빙 마스터입니다. 스쿠버 다이빙 강사로 현재 다이빙을 시작한 지는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 동안 계속 다이빙 투어를 다닌 건 아니고요. 한 6, 7년 정도 지금 매년 많을 때는 5번, 적을 때는 2번 정도 해외 투어를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31개국을 여행했고 주로 스쿠버 다이빙 투어를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오지 투어 이런 거랑. 아프리카 영상 보셨죠? 이런 여행에 대한 팁과 다이빙에 대한 팁을 알려드려서 이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이 안전하게 다이빙과 여행을 하시고 인생을 좀 즐겼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제가 부동산 채널을 운영하지만 다른 유튜버 분들을 보니까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채널을 나눠서 새로 만들까 아니면 기존 채널에다 같이 할까 했는데 같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먹방도 하시고 브이로그도 하시고 또 게임도 하시고 같이 막 쫙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부동산 채널이 주고 부채널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영상은 다이빙입니다. 자, 이 다이빙이란 게 참 제가 지금 시커멓죠? 왜 시커멓겠습니까? 일주일 전에 태국에서 한 일주일가량 이제 다이빙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사람들이 저보고 필리핀 사람이라고 하죠. 이것도 이제 옛날에 스쿠버 다이빙을 하면서 샀던 티셔츠인데요. 아포섬이라는 데서 필리핀에서 다이빙 했을 때 샀는데요. 저는 참 다이빙을 사랑합니다. 그렇다고 에코 다이빙은 안 합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이렇게 거북이를 보호하고 이런 다이버는 아니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다이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물뽕이라고 하죠. 물뽕을 맞으면 사람이 계속 나갑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유럽 여행 가는데 여행 경비 얼마 듭니까? 유럽 여행 가시는데 한 300, 400이면 되죠. 다이빙 가는데도 좋은 데 가면 그 돈 들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계속 합니다. 그냥 벌어서 다이빙 가고 벌어서 다이빙 가고 벌어서 다이빙 가고 이런 뽕을 맞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다이빙을 할 때 계속 저한테 물어보시는 질문이 이겁니다. 물고기 안 무섭나? 상어가 이렇게 물은가 아이가? 나 무서워서 못하겠다. 자, 결론부터 가겠습니다. 제가 한 번 다이빙 할 때, 대략 한 45분, 50분 다이빙을 할 때, 상어 100마리를 본 포인트가 있어요. 상어 100마리. 상어 밭이에요, 그냥. 한 번 사진을 찍었는데 상어가 10마리씩 찍혀요. 그런 곳에서 다이빙을 했지만, 다 저를 보면 도망갑니다. 물속에서 다 저보면 도망갑니다. 사람 보고 도망 안 가는 상어는, 물고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예 없어요. 근데 이제 아예 없다고 하면은 조금 안 맞고 진짜 희박한 확률로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공격하는 상어, 일명 쥐오스라고 하죠. 쥐오스. 이 쥐오스가 뭔지 아십니까? 백상아리예요. 백상아리. 흔히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영화에 나오는 그 백상아리가 이 쥐오스예요. 이 백상아리가 참 이게 문제야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작년에 다이빙 사고가 사망 사고가 아니라 상어한테 물린 사고가 66건이 전 세계에 있었답니다. 다이빙 사고 66건, 이 중에서 30건 전후로 백상아리가 일으켰고요, 6명이 사망했습니다. 결국은 전 세계에 6명이 사망했어요. 대부분 호주, 미국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물고기한테 물려서 우리가 죽을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제가 투어를 수십 번, 수도 없이 다녔잖아요. 저를 보고 도망가지 않은 물고기가 없었기 때문에 다이빙을 하면서 무언가 내가 물 거다. 해파리 많이 써요, 해파리. 여기 이런, 보여드릴까요? 이런 거, 해파리 자국이에요. 해파리 쏘여가지고, 이런 흉터들. 해파리는 많이 쏘였지한정, 저는 해파리가 더 무섭습니다, 상어보다, 정말. 해파리가 무서워 죽겠어요. 상어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마시라. 그런데 조스는 백상아리이기 때문에 물 수 있고, 타이거 샤크라고, 일명 한국말로는 뱀상어입니다. 이렇게 상어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상어가 아니라 무슨 지렁이 같네요. 여기에 이렇게 뱀무늬가 있어요. 뱀무늬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약간 죄송합니다. 이게 포인트인데 약간 좀 이렇게 건방져 보이네요. 이 뱀상어가 있는데 이게 거의 이제 조스급이에요. 제가 실제로 봤습니다. 이거를 대한민국 다이버가 본 사람이 정말 없을 겁니다.
제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다이빙 안 하시는 분이 이걸 보면은 정말 뭔 생각하노? 이러겠지만은 저는 이걸 봤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엄청난 자부심과 프라이드를 느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특한 취미죠. 저는 대물을 좋아해서 이 녀석이 E급인데 저보고 도망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쿠버 다이빙에서 이제 꽃이라고 어떻게 보면 볼 수 있는 게 고래상어 많이 들어보시죠? 고래상어 이제 그런 거 요즘 양식하는 거 많이 보러 가시고 하는데 뭐 오키나와에도 양식하는 데가 있고 저 필리핀에도 양식 비슷하게 풀어놓고 한 데가 있어요. 우슬롭이라고. 다 정리를 제가 해드릴 건데 이런 걸 이제 고래상어 같은 게 굉장히 크죠. 진짜 물속에서 딱 한 번 봤어요. 저도 스쿠버 다이빙 하면서는요. 정말 보기 힘든 물고기인데요. 근데 고래상어인데 말 그대로 고래처럼 커서 고래상어예요. 이 녀석은 진짜 거의 뭐 물에서 뭔가 시커멓게 팍 튀어나옵니다. 저게 뭐지? 가보면 줄무늬가 있어요. 이런 녀석인데 굉장히 순합니다. 플러크톤 먹고 삽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좀 이제 무섭게 생각하는 것들이 뭐냐, 위험한 상어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렇게 대가통에 이렇게 해갖고 눈 이래갖고 상어 이렇게 이 망치처럼 이렇게 망치 상어 일명 해머헤드 샤크라고 있습니다. 해머헤드 샥스. 얘네들도 위험하다는데 진짜 도망 잘 가요. 뭐 보기만 하면 도망가요. 오랫동안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보세요. 이런 녀석이고,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물고기 일명 바라쿠다라고, 이 자이언트 바라쿠다가 있는데 그 자이언트 바라쿠다는 정말 약간 그 새끼 상어의 느낌이 납니다. 상어 중에 조금 새끼는 아니고 좀 작은 느낌. 이런 녀석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이 이제 몇천 마리가 때려지어서 제 몸을 팍 휘감습니다. 스쿨랭이라고 하죠. 스쿨. 와, 이 바라쿠다 스쿨을 보면 사람이 미쳐버리거든요. 제가 이거를 몇 번 못 봤습니다. 정말 보기 힘들어요. 조류가 굉장히 생물샘이 있거든요. 요번 토에도 보고 왔는데 제가 자이언트 바라쿠다 스쿠트 본 적이 있는데 정말 화려합니다. 와, 이거는 미쳐버립니다. 사람이 진짜. 아직도 그때 그 기억을 떠올리면요, 이런 교주님 뭐 이런 느낌입니다. 얘네들이 또 사람을 공격하고 포악하다고 나옵니다. 뭐 책 이런 데 도감 같은 데 보면 있잖아요. 저보고 다 도망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스쿠버 다이빙 할 때 공기방울이 이렇게 뭐 올라가고 뭉쳐서 다이빙 하기 때문에 우리를 아주 큰 생물로 본다. 뭐 물고기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일단 자기보다 생물들 자체가 자기보다 큰 거는 안 건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보다 큰 거는 잘 없어요. 사실 상어가 아무리 커도 이런 해머헤드 샥이나 이런 대형 상어는 사람보다 크지만 이런 상어는 스쿠버 다이빙 하면서 보신 분도 많이 없을 겁니다. 보십시오. 이 해머헤드 샤크 이런 거, 예, 저는 약간 이런 거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것도 보신 분이 없을 거고, 이거 스퀴드 보신 분이 없을 건데, 요 정도 봐야 교봉, 이제 뭐, 도감, 물고기, 어류도감에서는 위험하다고 한다. 하지만 경험상, 해놓은 것 뿐이고, 한 개도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로 제가 주변 사례를 많이 본 게 뭐냐면, 그 타이탄 트리거 피쉬라고 이 가죽이 굉장히 두껍게 생긴 녀석이 있어요.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거 뭐 그림을 제가 그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못 그리겠어요. 이 녀석이 산란기 때 자기 집 근처에 오면 이제 사람을 무는데
이 사람은 직접적으로 막 이게 손가락을 묶고 팔을 묶고 이런 얘기는 못 들었고 대부분 이상하게 오리발을 물더라고요. 웃기죠? 오리발이 떨어져 나간 사람도 제가 봤어요. 이 물고기에 물린 사람은, 오리발에 물린 사람은 제가 2명 해봤습니다. 이 물리면, 오리발 물리면 발로 차면 되고요. 앞에 뭐 물라고 하면 그냥 저는 그냥 물속에서 확 그냥 막 때려 부을 것 같은데, 그 탐침봉이 있거든요. 저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그냥 찔러버려야죠. 운동력 있습니까? 물속에서 살아남으려고. 이 물고기가 오히려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일하게 제가 본 거, 유일하게 사람한테 덤비는 건 이 녀석밖에 없습니다. 가죽이 굉장히 두꺼워요. 이 만져보면. 제가 한번 싸워봤거든요. 싸울 때 우연찮게 막 덤비길래 확 해봤는데 슥 되었는데 가죽이 막 약간 물고기 가죽 느낌이 안 들고 진짜 이게 동물 짐승의 가죽 느낌이 듭니다. 얘가 유일하게 그런 거고요. 사진을 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물고기가 절대 위험하지 않다는 걸 말씀드렸고, 앞으로 다이빙을 안전하게 하는 법, 사건, 사고, 여행의 꿀팁 등등 저의 진짜 엄청난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드릴 테니까요. 한번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쿠버 다이빙도 꼭 해보세요. 제가 뭐 구독자분들이 뭐 강습 요청을 하면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활동하지 않는 강사지만 많이 들어오면은 뭐 다시 또 활동하면 되죠. 그리고 제가 이제 사실 옛날에 꿈이 10명, 20명, 막 30명을 데리고 제가 투어를 가가지고 제가 촥 전두지 하면서 이제 다이빙을 탁 나가서 이제 하는 거였는데, 저희도 나름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솔자가 저고 가는데, 한 적게 가면 3명, 많이 가면 한 6, 7명까지 가요. 한 10명 정도 대략 되는데, 뭐 시간에 따라서. 근데 이게 한 6명 정도를 데리고 다니는 것도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20, 30명, 10명은 이렇게 생각은 없는데, 뭐 또 모르죠. 제 영상을 보시고 또 이렇게 마음에 들고 해서 같이 가자 이러면은 뭐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또 여행과 다이빙에 대해서도 좋은 정보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원룸 마스터, 다이빙 마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